자,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시기별 진학상담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끝나는 12월 그리고 정시가 진행되는 12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큰 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ABC 학생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일부러 교과 성적 분석할 때 ABC 학생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시기별 진학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 ABC 학생의 시기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 3월 상담의 A 학생의 사례인데요. 상담 기초 자료를 작성한 후에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A 학생은 희망 전공이 상경 계열입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을 분석하면 수학이 약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수학 교과를 빼고 국어, 영어, 사회 평균 등급이 2.41로 국영수사 주요 등급의 평균보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과를 보시면 영어 동아리, 인문사회 탐구반, 진로 특강, 어학 관련 수상, 영어 봉사활동, 학급 부회장, 교과 세특에 나타난 성실함과 상경 계열에 대한 관심, 다양한 분야의 독서 등 비교과 영역이 고루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했더니 국어가 4, 5등급, 수학이 2, 3등급, 영어가 1, 2등급으로 전반적으로는 교과나 비교과에 대해서 부족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바로 학생을 객관화하기인데요. 우리 학생을 객관화하면 비교과가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교과,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형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 학생은 희망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고 이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은 소강대부터 동국대까지였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전공이 적합하냐였습니다. 우리 학생은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경영학과에서는 보통 수학 교과의 역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학생은 수학이 가장 단점으로 작용하는 교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일이 꼭 경영학과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더니 대학에서 제공한 전공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확인한 결과 국제통상이나 무역을 전공하여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국제통상 또는 무역학과로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야 되는 가장 그 이유는 지금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내 입시 결과, 대학별 입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목표 교과 성적을 산정을 했고요. 또 필요한 비교과 내용을 상담했습니다. 특히 3학년에서 채울 수 있는 비교과 내용이라고 하면 교과 세특과 자율 동아리, 독서 활동이 주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동아시아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과목 안에서 이렇게 국제통상이나 무역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B학생을 볼까요? 우리 B학생은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A학생처럼 수학 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경영 동아리, 심리, 사회학, 자율 동아리, 진로 특강, 동아리 발표, 공동 수상, 봉사, 보통, 독서 활동, 교과 세특이 전공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들보다 앞에 있는 A 학생보다 더 적합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경영 동아리와 심리, 사회학, 자율 동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했더니요. 이 학생은 국어는 2, 3등급, 수학은 3, 4등급, 영어는 2,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객관화했더니 우리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비교과였고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객관화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입학 전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는 정시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잘 받았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면 정시까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조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정시로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학생은 중앙대부터 홍익대 정도까지의 대학을 희망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사실 서울 소재 대학이 가능했고요. 교내 입시 결과와 대학별 입시 결과를 비교 확인했더니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목표를 교과 성적과 필요한 비교과 내용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시 수능 위주까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입니다. 이 고려대학교와 홍익대,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홍익대까지 있는데요. 가려면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까지 준비하자라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C학생인데요. 자, 우리 C학생은 국영수사 평균 등급이 3.49 등급입니다. 희망 전공은 상경 계열인데 특별히 상경 계열을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냥 남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일반적인 진로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 성적을 분석했더니 수학과 영어 교과는 약세였지만 사회 교과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너무 아쉬운 것은 비교과를 보았을 때 2학년까지의 생활기록부가 9쪽이었고 독서가 없었습니다. 성실한 학교 생활로 인해서 교사평가는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모의사 성적을 분석해 봤더니 국어는 꾸준히 3등급, 수학은 1, 2등급, 영어는 1, 2등급, 사탐은 2등급으로 우리 학생은 객관화하기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우수한 부분이 모의고사였고요.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객관화한 작업에서 모의고사가 가장 좋은 학생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 너무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3월 초의 상담이었는데요. 우리 학생은 희망한 입학 전형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모두 체크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모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과 성적에서 수능 최저를 걸어도 수도권 안에 들어오기 좀 어렵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가 가장 약한 학생이고요. 논술은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정시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에 그 수능 점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을 보니까 수도권 소재 대학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3월달 그 가채점 한 이후에 그 성적을 가지고 봤더니 가천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내 입시 결과와 대학별 입시 결과를 모두 다 확인했고요. 수시와 정시 전형이 모두 세모였잖아요. 그래서 전형 방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고사와 논술고사에 응시해본 후 적절성 여부를 상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본인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다면 조금 더 전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월달 상담은 보통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 5월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간고사 이후 상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3학년 1학기로 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시 전형을 쓰는 학생들인데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이후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미 모든 내신 성적이 나와 있고요. 비교과도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난 이후 5월에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6월 모평까지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A학생의 경우는 중간고사 평균 등급이 올랐습니다. 2.23등급이 되었고요. 특히 수학 성적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죠. 목표 교과 성적에 대한 성취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2학년보다 상승세이기 때문에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고요. 기말고사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비교과 준비는 상설 자율동아리 내용들, 영어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독서가 전공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과 세트 활동과 수행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에서 국제통상, 무역학과 계열로 전공을 변경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계속 점검하면서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6월 모평 준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은 비교과와 교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쓸 학생입니다. 실제로 6개의 전형을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고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놓았는데요. 종합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퍼센트는 교과 전형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 마지막까지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뭐 2개 합 6등급이라든가 3개 합 6등급 정도를 위해서 좀 노력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B학생인데요. 우리 B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평균 등급이 살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무엇이었냐면 수학이 중간고사 이후에 보면 4등급이죠. 예전보다 더 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성적이 더 올라야 되는데 기말고사까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일까? 바로 수학이겠죠. 이 부분들을 콕 집어서 상담해주고 학생이 학습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학년 때보다 조금 올랐고요. 기말고사까지 꼭 집중해야 되겠죠. 비교과 준비로는 상설 자율 동아리 활동 내용, 봉사, 독서, 교과 세특과 수행평가를 확인해 주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정시 진학 가능성까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B학생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에 치러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면 홍익대 3기합 6등급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요. 저는 이 학생이 고대 일반 전형 최저까지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지금 내신이나 비교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정시로 본인이 원하는 홍익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한테 계속해서 고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C학생인데요. 우리 C학생은 성적이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이랑 앞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희망하는 전형이 모두 다 세모였던 건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냐면 정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고사도 받고 논술 모의고사도 보았지만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면 정치에 집중해서 서울 소재 대학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했고요. 학생한테도 계속해서 그 목표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저는 정치에 집중해서 반드시 서울에 있는 소재 서울 소재 대학을 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과 성적이 좀 하락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수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정시에 집중하면 교과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따끔하게 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실 기말고사까지 집중해야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학습 태도가 수능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희망, 전공, 적합성 여부를 상담해서 행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영은 상경 계열을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가고 인원수를 많이 뽑으니까 라고 생각했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보고 행정으로 변경을 했고요. 가천대 적성고사 결과 가천대 적성을 쓰면 굉장히 적합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6월 모평 준비 필요성은 아무래도 정시를 진학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가능권을 설정해 놓고 본인의 목표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중간고사 이후 5월 상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5월 상담에서 6월 모평 전 반드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A, B, C 학생은 인문 계열의 학생인데요. 자연 계열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요소가 수학 가형에서 나형으로의 변경입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이 사실 시험의 범위는 다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습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수학 가형에서 나형으로 변경을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6월 모평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6월 모평에서 좀 정확한 자신의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여름방학 전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전에 수학 나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한 안내와 수학 영역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꼭 변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선택해야 되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이 3월, 4월을 치르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C학생의 경우 본래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던 학생이었는데 이때 고민을 해서 6월에는 동아시아사로 바꾸고 실제 수능도 동아시아사로 응시를 해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탐구 과목이 좀 결정돼야 저희가 6월 모평에 임할 수 있고요. 6월 모평 응시 태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경험 때문에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2년 전에 저희 반에 시험 볼 때 국어부터 탐구까지 다 깨어있지 않은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자기도 하고 이런 학생이 많긴 한데 그 학생은 제가 봤을 때 역량이 충분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의사를 볼 때 충실히 응했던 기억이 제 기억엔 없습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 영어가 잘 나오는 학생이어서 제가 그러면 적성고사를 보면 어떻겠냐라는 그 권유를 했고요. 실제로 적성고사로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적성어로 붙은 대학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본인이 성실하게 모의고사에 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 지원을 할 때 6개 대학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6개 대학의 그 기준점을 설정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지만 다시 그렇게 성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6월 모평, 9월 모평, 특히 모의고사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좀 응시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말고사 이후 7월 상담으로 갈 건데요. 저희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이 다 나와 있죠. 우리 A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를 2.29로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상승했고요. 비교과 내용을 확인했더니 학기 초에 확인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비교과 내용이 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6월 모평 결과인데요. 6월 모평 결과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2개 합 5, 3개 합 7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의 3개 합 6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원대학을 대략 한 10개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수시 9월에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보통 여름방학 전에는 한 10개 정도 대학을 설정해 놓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름방학 때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상담했고요. 여름방학 때 이제 내신이 다 끝났으니까 비교과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수능 학습 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B학생은 2.6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이 3등급으로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교과 성적은 소폭 올라서 유지가 되었고요. 비교과 내용도 확인이 되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은 6월 모평 결과 확인 3개 합 6, 4개 합 7을 충족하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대략 지원대학 8개 정도를 설정했고요. 여름방학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상담했고 여름방학 수능학습 계획을 상담해야 되는데요. 우리 B학생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상향 지원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학생이 동국대, 홍익대 라인까지 본인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시 지원에서 상향 지원도 고려해봐라. 네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고대 일반 전형까지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내신도 마무리가 되고 비교과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C학생인데요. 우리 C학생은 3학년 1학기에 2.79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평균 등급은 3.4입니다.
교과 성적과 모평 결과를 확인해서 저희가 논술 전형 2개 정도로만 수시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정시로 전형을 결정했습니다. 6월 모평 결과 2기합 5, 3기합 8을 충족해서 서울 소재 대학과 그 다음에 수도권 소재 대학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수도권 소재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요. 서울 소재는 조금 더 공부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3, 4개 설정했는데 이때 가장 제가 크게 고려했던 부분은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정시를 가기로 한 학생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수능 학습 계획과 그 다음에 논술을 2개 정도 쓰기로 해서요. 논술 학습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기말고사 이후 7월 상담인데요. 저희가 여름방학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원 전형에 대한 결정, 수능 응시 과목에 대한 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수시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정시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 그쵸. 저희가 첫 번째에서 학생을 객관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객관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수시 전형인지 아니면 정시 전형인지 결정이 되겠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수시를 지원해야 된다면 또는 정시를 지원해야 된다면 여름방학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시 전형별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필요하고요. 담임선생님과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개학 후에는 바로 수능 응시 원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 과목에 대한 결정을 하고 여름방학 동안 학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정시로 수능 위주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역별 보강학습이 필요합니다. 수능은 한 영역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영역별 보강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4번째는 9월 모평 이후 수시 지원 상담인데요. 가장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A학생, B학생, C학생이 어떻게 수시 지원을 결정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학생은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학과부터 홍익대 학생부 종합 경영학부까지 7개 대학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맨 마지막에 원서를 지원할 때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즉 홍익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결국에는 미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이제부터 가장 마무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 서류 작업이었고요.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고 나도 사실 면접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준비도 필요하고 수능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무역학과와 동국대 학교장 추천 국제통상학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합격한 학교입니다. 합격한 학교고요.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저도 지도교사로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유는 우리 학생의 장점을 굉장히 크게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대학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희대 무역학과로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9월 모평 이후 저희 B학생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홍익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체제를 맞춘다면 고려대까지, 고려대 일반전형까지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종합전형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정시에 동국대, 홍익대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서류 제출 마무리 이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능 학습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자, 우리 C학생인데요. C학생은 논술 전형 2개를 쓰기로 했고 수능 최저가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충족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숭실대와 세종대를 이렇게 지원하였는데 행정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인데 왜 국어국문학과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생이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자기가
국어 국문에 관계된 내용을 하다가 나중에 복수 전공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시험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시 지원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수능까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시를 6회 지원하고 나면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붙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기가 붙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학생들의 태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시만 지원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 가야 되는 학생이 있는 것이 교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 때까지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담임으로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 다음에 생기부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정말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수시 합격과 수능 최저 미적용으로 수능이 불필요한 학생도 있고요. 수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것이 교실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대학별 고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학습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수능 이후에는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응시 여부에 대한 고민, 또는 정시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갈 수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채점 후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대학별 고사 대비는 특히 면접의 경우는 서류 기반 면접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고 반드시 연습 후 응시해야 됩니다. 또한 수능 가채점 이후이기 때문에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고, 저희는 교사 진학 설명회도 있지만 학부모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정시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정시 상담인데요.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 대학별 환산점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에듀유니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보급할 거고요. 앞에서 보셨던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대학별 환산점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확인해 주시고 제2외국어로 탐구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의 대학별 변환 점수 확인도 있고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12월 정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질문부터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자,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지인데요. 올해도 저희 반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은 좀 상향 지원으로 썼고 아직 제가 결과를 못 받았고요. 자기는 재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자기가 계속해서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이 대학에 가면 가서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학생도 있었고 이미 다 붙어서 편하게 졸업을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ABC 학생 중에 사실 C 학생만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C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이번 전체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C학생은 사실 논술을 두 대학을 봤잖아요. 예비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예비번호가 앞번호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합격했고요. 가군, 나군, 다군에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상명대 공공인지학과, 경기대 행정학과를 지원했고 가군과 다군은 적정한 그리고 좀 안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최초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의 상명대 공공인지학과인데요. 1차 초합이 이루어진 지금 예비 11번이라서 곧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가군과 다군은 좀 안정적인 지원을 했고 나군은 점수가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좀 소신 지원 하였는데 아무래도 소신 지원한 상명대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 모두 다 안정 지원을 하거나 뭐 상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안배를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3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방안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고3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3학년 멋지게 설계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